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해양 프로젝트가 안전을 중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슨 생뚱맞는 소리가 안전을 중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서 모든 사업에서 제일 먼저 노래 부르는 게 안전 우선이라는 걸 제일 노래 부르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생뚱맞게 해양 프로젝트만 안전 부르고 다른 사업에서는 안전을 부르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조선소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조선소가 이제 상선, 조선사업부하고 해양사업부로 나눠서 이 공사를 진행할 적에 사실은 해양 쪽 경험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해양 쪽 프로젝트가 특히나 안전을 노래를 정말 많이 부릅니다. 안전 문제로 자꾸 중단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사실은 시상금이라 가지고 상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전 시상금 해가지고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요즘은 좀 없어요. 우리 공사도 사실은 안전 시상이 거의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양 프로젝트를 할 적에 예산 책정에서 이 안전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부분 차지를 합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안전을 더 노래 부르고 안전을 요구하고, 일반 상선 조선사업부 사업보다는 해양 쪽에서는 오일 메이저에서 안전을 상당히 많이 중시하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요. 돈도 많이 뿌립니다. 왜 그러냐? 다른 일반 배 해양 해운선사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왜 오일 메이저 돈 많으니까 돈 자랑하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저작권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잠깐 참조용으로 사진을 띄우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게 2010년 4월 21일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미국 걸프 멕시코 쪽에서 있었던 사고로 기억을 합니다. 석유 주시설인 디워터 호라이즌호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석유 주선을 보유하고 가동하는 회사가 트랜스오션, 그리고 그걸 이제 의뢰함으로 렌트 빌렸던 회사가 BP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워터 호라이즌호가 이 폭발 화재 사고로 그때 당시에 11명이 사망하고 실종 사망되고요. 그리고 7명이 부상했던 사고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쪽 바다에 한 26만 배럴 정도의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거 좀 오래됐습니다. 옛날 겁니다. 1988년 7월 6일에 발생한 북해에 있던 영국 북해입니다. 영국 북해에 있던 파이퍼 알파라는 이 석유 시설에 폭발 화재 사고가 생겨가지고 전체 인원 228명 중에 165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대원도 거기에 2명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 5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죠. 그 이유입니다. 오일 메이저가 돈 그렇게 많이 뿌리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안전 왜 부르냐? 이제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오일 메이저의 속살, 오일 메이저 담당자들의 그 본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사람 죽으면 막말로다가, 제 얘기입니다. 오해했으니까. 석유 오일 메이저 입장에서 만약에 현장 인부가 사망을 한다. 그럼 보상을 하면 되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보상해주고 끝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안전 챙길게 미안하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 정말 유감이다. 내가 많이 반성한다. 그러면서 보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사람이 죽어서 5억, 10억 정도 보상하고 나면은 그 사고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안전을 노래 부르냐? 금방 앞에 두 개 사진 보셨죠? 이게 사고가 나면은 손해 금액이 엄청납니다. 금방 앞에 말씀드린 파이프 알파 사고, 사실은 이 파이프 알파 사고가 이 오일 메이저들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때 이 사고 이후에 오일 메이저들이 안전을 중시하게 됩니다. 왜냐? 직접 피해금이 50억 달러 그랬죠.
환율이 5조 맞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 5조로 기억합니다. 5조 날렸죠. 그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이거 시설이 파괴되면서 날라갔던 금액 5조. 근데 거의 다 플러스가 돼 있죠. 지금 이제 석유값이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FPSO 공사 한번 그 수행을 하고 뒤에 나중에 들었던 얘기가, 이 FPSO에서 기름 퍼가지고 판매해가지고 한 달에 버는 금액, 기름 팔아서 입금되는 금액이 한 달에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한 4천억 정도 잡으면은 1년 매출 얼마인가요? 네, 4억 8천이면 4조 8천억입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 보면은 대형 유진 개발한다 40조 들어간다 그랬죠. 엄청난 금액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40조 있지 않습니까? FPSO 탁 띄워가지고 몇 년만 안 됩니까? 10년도 안 걸립니다. 이 본연 채우는데. 올매저가 부자인 이유가요. 기름 팔아서 사실은 FPSO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에서는 50년, 심한 경우는 100년, 수명 100년짜리 짓습니다. 100년 정도. 근데 이거 10년 정도 채우면은 본연 넘깁니다. 만약에 이런 해상사고가 생기면은 사람 죽은 건 죽었다 칩시다. 예, 올매저, 이 속셈이, 속마음이 사람 죽은 사람 죽었다 쳐도 이거 석유시 주선 날아가는 것도 치고 못 버는 돈은 어디냐 이게요. 이거 석유시 주선 다시 건조하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2년 잡아야죠. 뭐 설계에 있던 거 그대로 쓴다고 해도 그럼 2년 동안 못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4조 잡으면은 2년이면 8조가 날아가는 거죠. 이 5조 날아가는 것도, 5조 날아가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5조 플러스 8조 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더더군다나 해양 프로젝트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바다 위에. 그막 북해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경우가 뭐냐면은 228명 중에서 165명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했다 했지 않습니까? 생존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들 북해 바다가 상당히 차가운 바다거든요. 거기에 빠지면은 20-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특수한 훈련을 수영에 강하든 뭐 어쩌든 저체온적으로 30분을 넘기지 못하는데 생존자들은 다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이제 구조선들이 빨리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게 사고가 나면은 해양 플랜트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뭐 헬기 대놓고 헬기 타고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 헬기에 뭐 200명, 300명 탈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게 사실은 이 오일매즈의 진짜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는 해양 플랜트에서 뭐 가동하다가 사람이 안전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뭐 당연히 아이고 미안하다. 반성한다. 안전조치를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개선하겠다. 뭐 사망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보상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 시설 자체가 완전 무너져 버렸다. 사고로 뭐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예, 이 동네는 조반이 얘기입니다. 우리 해도 뭐 1억 2억 해도 억거리는데 조단이면은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오일메이저의 속셈이 실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은 이게 사고가 나면은 사람 죽은 건 둘째치고 날아가는 돈, 벌지 못하는 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배 한 척 가다가 침몰했다. 그럼 감가상각 계산하고 하면은 1,000억 정도 되겠습니까? 해운선사들이 안전을 해양 플랜트보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 깎아내리는 거 아니고, 돈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 배 한 척 침몰하면은, 손해본도 1,000억도 안 됩니다, 사실은. 세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 근데 해양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다, 예, 기본 몇 조. 이러니 당연히, 이 BP가 희한하게, 제가 북해 이 사고, 그러니까 파이프 알파도 제가 클라이언트가 BP로 알고 있고요. 디워터 호라이즌도 클라이언트가 BP로 알고 있습니다. BP가 뭐고 이 사고를 2번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5대 오일 메이저 중에서 안전을 가장 강조를 하는 게 BP입니다. 다른 토탈이나 쉐보른, 엑스는 옆에 거 보고 아이고 좀 날아가니까 손해되는 건 엄청나네. 보고 간접 경험으로 학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8년 이 파이프 알파 사고 이후로
예, 오일 매저들이 안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 오늘은 해양 프로젝트가 왜 안전을 강조하느냐, 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 영상 제작 또 얘기가 옆줄을 좀 새네요. 예, 마무리 단계로 말씀드린 게 영상 제작에 이제 소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좀 무거운 거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즘은 흥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흥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예, 흥미 위주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양 프로젝트가 안전을 중시하는 이유, 또 앞전에 크루즈선을 왜 못하냐, 뭐 이런 좀 흥미 위주의 소재를 한번 다뤄보는데, 저는 영상 제작의 방향이 항상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고 어느 부분이 좀 흥미를 가지냐, 그걸 보고 그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자꾸 제가 센콥 존소, 싱가포르 센콥 야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료도 조금은 있는데, 요즘은 조금 머뭇머뭇 하고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거 자료 조사하고 영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 댓글의 방향을 보고 예, 영상 제작의 방향을 같이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요.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의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해양 프로젝트의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차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